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세자 소현세자.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알려지지 않은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의 가슴 아픈 사랑과 그 시작을 연 한 여인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조 8년 1630년 봄. 창덕궁 동궁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소현세자의 가래, 즉 혼례를 앞두고 궁궐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16살의 소현세자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고, 인조는 아들의 혼사를 통해 왕실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간택을 통해 선발된 첫 번째 세자빈 후보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용모가 단정하고 교양이 깊었으며 궁중 여관들의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소현세자 역시 간택 내에서 그녀를 보고 호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빈 후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급히 파견되었지만 그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급성 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젊은 여성들도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세자빈 후보 소녀가 승하하셨습니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가던 시점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혼례복은 이미 제작되었고 예물도 준비되었으며 길일도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현세자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록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평생 반려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간택 내에서 본 그녀의 수줍은 미소, 단정한 자세, 그리고 총명해 보이던 눈빛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하,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이러시면 옥체의 무리가. 괜찮다. 그냥 혼자 있게 해다오. 인조 역시 아들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왕실의 책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중 기간이 지나고 조정에서는 다시 세자빈 간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혼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하고 세자의 내조자가 필요합니다. 경들의 말이 옳다. 하나 세자의 마음이 아직 마음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새로운 세자빈을 맞이하는 것이 저하의 상심을 달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조는 고민 끝에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조 9년 1631년 두 번째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이는 강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민회빈 강씨로 불리게 될 이 여인은 당시 15살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여느 양반과 교수들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어려서부터 활달하고 당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관 출신으로 딸에게 기계와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뛰어다니시면 옷이 다 더러워집니다. 규중 처녀가 어찌 이리 사내아이 같으십니까? 어머니, 저는 답답해요. 사내들은 자유롭게 천지를 누비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일까요? 아가씨,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찌합니까? 만약 누가 들으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제가 여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자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 씨의 이러한 기질은 간택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을 때 그녀는 똑바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서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 예, 전하. 논어와 맹자를 읽었으며 시경의 일부도 익혔습니다. 여자가 경서를 읽다니 특이하구나. 무엇을 배웠느냐? 인과 의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이치를 배웠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조는 그녀의 당찬 모습에 오히려 호감을 느꼈습니다. 왕비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도의 기계라면 동궁을 잘 보필할 수 있겠구나. 세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저런 강인한 여인이 곁에 있다면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씨는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가래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궁궐 곳곳에 붉은 비단이 장식되었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소현세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에도 소현세자는 강씨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혼례 후에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 있었지만 소현세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강씨는 신부 방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붉은 촛불이 타들어가고 밤이 깊어갔지만 소현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낮에는 서재에서 글을 읽고 밤에는 홀로 자신의 처소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별채에서 외롭게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던 소문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세자빈 마마를 멀리하신다던데. 쉿.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혼례를 올린 지 벌써 몇 달인데 저하께서 단 한 번도 세자빈 마마의 처소를 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에 돌아가신 그 처자를 잊지 못하시는 모양이야. 불쌍한 세자빈 마마. 세자빈 마마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요즘은 기운이 없으시다던데. 강씨는 이러한 소문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강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낮에는 세자빈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궁중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후궁과 궁녀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저하께서는 저를 보지도 않으시는 것일까요? 상궁들은 강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를 어려서부터 돌보던 늙은 상궁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마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저하께서도 아직 어리시고 전에 일어난 비극 때문에 마음이 닫혀 계신 것입니다. 상궁,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하의 마음은 아직도 저 세상에 계신 그분께 있습니다. 마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강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두 번째 세자빈이 되어야 했는지, 왜 죽은 이의 그림자와 경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소현세자 역시 괴로웠습니다. 그는 강씨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택내에서 본 그녀의 당당함과 총명함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궁궐 안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면 그녀의 슬픈 눈빛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먼저 떠난 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그대는 이승을 떠나야 했던 것인가? 내가 세자가 아니었다면 그대는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소현세자는 자신의 신분과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세자로 태어난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새로운 세자빈인 강씨를 향한 냉담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의 불화는 왕실의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인조에게 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와 세자빈 마마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과인도 알고 있다. 하나 부부의 일에 아비가 어찌 간섭하겠는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오나 전하, 세자 저하께서 후사를 잊지 못하시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과인도 답답하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강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고 말 거야. 나는 강씨 집안의 딸이고 이제는 조선의 세자빈이야.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개척하지 못한다면 나는 왜 태어난 것인가?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딸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운명에 맞서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아버지, 저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꺼내 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기로. 그날 밤 강씨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상궁이 머리를 빗겨주려 하자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모두 물러가 계시오. 하오나 마마 어찌 친히 물러가라 했소. 강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지만 결국 모두 물러갔습니다. 홀로 남은 강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녀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게 빗어올린 머리가 풀어지면서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강씨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옷은 상복을 연상시켰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강씨는 처소를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동궁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동궁전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은 그 모습은 마치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밤을 지키던 내관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나 곧 그들은 그 여인이 세자빈마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기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동궁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처소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녀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누가 곡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누가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던 소현세자는 갑작스러운 곡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일이냐?
내관이 황급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하. 세자빈마마께서 전각 앞에서 곡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세자빈이? 소현세자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고 있는 강씨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세자빈, 이게 무슨 행동이요? 한밤중에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강씨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현세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하, 빨리 일어나시오. 이런 모습을 궁인들이 보면 어찌하시려오? 채통이, 저는 조만간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소현세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강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쫓겨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강씨는 고개를 들어 소현세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그러나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전날 세자빈이 될 뻔했던 그 소녀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소현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강씨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소인으로서는 그 마음을 돌리기도 어렵거니와 이리 살다가는 제가 먼저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밤마다 혼자 촛불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낮에는 세자빈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그저 버림받은 여인일 뿐입니다. 강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지아비의 관심조차 받지 못해 궁에서 쫓겨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는 동안 강씨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그는 강씨를 보호해야 할 남편이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하, 소인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강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못났습니까? 학식이 없습니까? 아니면 품성이 나쁩니까? 제가 여자로서 부족한 것입니까? 저하께서 저를 멀리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만약 제가 부족하다면 고쳐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저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강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제야 그녀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소현세자는 천천히 강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세자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내관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저하, 이게 무슨... 세자빈의 말이 맞소. 과인은 돌아가신 그 처자를 잊지 못했소. 소현세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인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이요. 두려우시다니요? 과인을 세자빈으로 맞이했다가 그 처자가 세상을 떠났소. 혹시라도 그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과인은 두려웠소. 소현세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인은 겁쟁이였소. 그대를 멀리하면 그대를 잃었을 때의 아픔도 덜할 것이라 생각했소. 차라리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소. 저하.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었소. 과인은 그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소. 용서해 주시오, 세자빈. 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소현세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 댕기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것은 마치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저하 소인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이 댕기를 돌아가신 그 처자의 무덤에 바치고 싶습니다. 소현세자는 놀란 표정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하를 잘 모시겠다고 그러니 부디 저하를 놓아달라고. 저하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하께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현세자는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과인은 그대를 몰라보았소. 며칠 후 소현세자와 강 씨는 함께 전 세자빈 후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은 한양 근교의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무덤 주변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무덤 앞에 붉은 댕기를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진지하고 정중했습니다. 언니, 저는 이제 저하의 세자빈입니다. 언니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언니가 드리지 못한 사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하를 놓아주세요. 저하께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현세자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가겠소. 과인에게는 책임이 있소. 조선의 세자로서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책임 말이요. 그날 이후 소현세자와 강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현세자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고 강 씨를 진정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소현세자는 강 씨에게 자신이 읽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 씨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세자비는 여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왜 안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선의 법도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법도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소현세자는 강 씨의 이러한 생각들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가진 동반자였습니다. 그날 밤 소현세자는 처음으로 강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풀렸고 그 자리에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소현세자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경선군, 경환군, 경령군이 그들입니다. 강 씨는 어머니가 되어서도 자신의 당찬 성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도 용기와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마마, 왜 사람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나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그럼 저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단다. 비록 훗날 소현세자와 강 씨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갈 때도 강 씨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을 견뎌냈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 사랑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당당함과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결국 소현세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 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만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용기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용기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빛나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